안녕하세요.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목록 태그에 대해서 봤었어요. 그쵸? 자, 이렇게 목록 태그에 대해서 봤었고, 요거를 간단하게 하나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목록 태그를 나타낼 때 메뉴 리스트 또는 탭 메뉴의 리스트, 그것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이미지 리스트도 이렇게 이미지와 텍스트와 같이 사용하는 리스트도 있어요. 자, 이런 걸 작성할 때 어떻게 하는지 좀 볼 건데, 여기다가 이미지를 만약에 하나 더 놓는다면 그 얘기죠. 웹툰인데 앞에 웹툰 그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여기에다가 이미지 slc 이미지스 경로에 지난번에 다운받았던 avatar.png를 넣고, 여기에는 웹툰 바로가기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때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 이미지가 지금 클릭되지 않아요. 웹툰이란 텍스트는 클릭되고, 만약에 내가 이미지와 텍스트 둘 다 클릭했을 때 웹툰 사이트로 이동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이미지 태그를 A 태그에 컨텐츠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둘 다 A 태그 안에 들어가면서 클릭했을 때,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나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 둘 다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첩이라는 거를 또 했었는데, li 태그 안에 A를 넣는데 이 링크에 이미지가 있다면 또 이런 식으로 추가하실 수 있다는 거, 이걸 하나 더 알려드리고자 했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 한다 그랬었죠? 요거에 대해서 하고 요거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아마 지금 이게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수업이 되지 싶어요. 자, 그럼 부지런히 한번 가볼게요. 자, 007 HTML 하시고, input이라는 태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 폼 요소는 사실 HTML의 거의 끝자락에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우리 예제 지금 하나 필요해서 요 하나만 간단하게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HTML 태그는요, 보여주기 방식이에요. 보여준다는 건 내가 텍스트를 직접 쓰고 이미지를 넣어서 이 웹사이트를 보는 사람한테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웹사이트에는 대부분이 보는 거지만 사용자가 선택하거나 입력하는 부분도 존재해요. 그걸 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사이트에 사용자가 입력하거나 선택하는 부분은 검색창이죠. 그리고 로그인자, 아이디, 패스워드, 자동 로그인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체크 버튼이라던가, 회원가입을 할 때 사용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 이런 체크박스, 그리고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는 거, 인증번호 받아서 입력하는 거, 생년월일에 월일목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모두 폼이라고 해요. 그 폼 중에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검색 폼을 배우는 거예요. 요거 네이버의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보시면 요거를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폼은 뒤에 가서 폼 진도 나갈 때 또 더 정확하게 나갈 거예요. 오늘은 글 입력하는 거 정도만 볼게요. 폼은 여러 가지 필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인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이라고 하게 되면 글상자가 하나 생겨요. 근데 얘는 어떤 글상자, 어떤 타입을 넣는지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걸 쓰지 않아서 기본 타입인 텍스트 필드가 나온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타입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input이라는 태그를 사용할 건데 그 태그의 타입은 이렇게 많아요. 되게 많죠? 여기에 있는 거를 다 쓰셔도 되지만, 그 중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지원되지 않는다거나 브라우저마다 다르게 표시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서 웹표준에 맞는 것만 쓰셔야 되는데 그건 추후에 폼 태그 나갈 때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인풋 타입의 가장 기본적인 건 텍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 타입 텍스트라는 걸 하나 입력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레이스 홀더라고 해서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 다음 결과창을 보시면 그냥 봐도 뭔지 아시겠죠? 자, 텍스트를 입력하는 필드이고, 그럼 사용자는 여기다 글을 입력할 수가 있는데 어떤 글을 입력할지 미리 안내를 해주는 거, 이게 플레이스 홀더 속성이에요. 그래서 HTML의 인풋 태그에 플레이스 홀더 속성을 넣으면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보여주고 여기를 클릭했을 때 내가 글을 입력할 때는 플레이스 홀더 안내문을 안 보이게 해줘요. 헷갈리지 않도록. 자, 그러면 요거하고 얘를 하나를 더 카피를 해볼게요. 카피해서 그럼 두 개가 되겠죠. 두 번째 것은 타입을 search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라고 썼어요. 자, 눈으로 봤을 때 두 개가 같아 보이죠. 타이핑을 해도 같아 보여요. 근데 딱 한 가지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input type search를 사용하셨을 때에는 검색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X 버튼 한 번에 지우는 기능 버튼이 나타나요. 그 차이예요.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검색창을 만들 때 input type search를 HTML5에서는 사용해 줍니다. 자, 그래서 뭐가 너무 간단하죠? 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사용하시면 되고, 원래는 뭐 홈 태그 넣어서 옆에 검색 버튼도 만들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인풋 태그만 먼저 보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얘를 만들어 볼 건데 한번 해볼게요. 아마 이번 시간이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008 end라고 할까요? end.html 하시고 기본 템플릿 불러오시고 여기는 다 영문밖에 없어가지고 굳이 KR로 안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에는 뭐 저는 그냥 제 블랙크라운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여기 여러분 이름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배운 거를 토대로 한번 해볼 건데 여기에 이메일, 마이페이지, 메뉴라는 링크가 있어요. 3개가 있죠. 그 다음 요거는 이미지인데 링크인 거예요. 이미지인데 링크인 건 링크인 A 태그 안에 이미지를 넣은 거죠. 그리고 뭐 마우스 올렸을 때 이런 효과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죠. A 태그에 대한 CSS가 들어간 거니까. 자, 그럼 어떻게 마크업을 해야 되냐면 링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드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면 돼요. 처음부터 퍼블리처럼 완벽하게 모든 걸 구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 태그가 있는 거고 거기에 이메일이란 텍스트가 있는 거예요. 걔를 4개를 카피해서 총 3개를 카피해서 두 번째는 마이 페이지인 거고요. 세 번째는 메뉴인 거예요. 근데 네 번째만 이미지인 거죠. 이미지스 여러분 그때 아바타 받으신 거 넣으시면 되고 저는 로고.png를 넣을게요. 여기에는 뭐 아마 이게 프로필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프로필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미지가 좀 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을 해볼게요. 누가 봐도 이게 이 사이트의 제목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 H1을 넣을 거예요. 블랙 크라운 됐죠? 그 다음
이거 뭐죠? 검색어 입력하는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인풋 요거. 디자인은 우리가 퍼블리싱을 할 때에 디자인 파일에서 마크업 하는 걸 약간 뽑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얘 동그란데 큰데 뭘로 하지? 이게 아니라 기능만 보는 거예요. 검색어 입력하는 거네. input, type, search 그리고 플레이스 홀더를 넣어서 미리 안내글을 좀 넣어주려고 해요. 여기처럼. 그러면 검색어 또는 URL 입력. 그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리스트예요. 핫 뉴스라는데 리스트가 2개 있는 거고요. popular articles에 리스트가 2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핫 뉴스는 제목이죠. 우리가 H1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 제목은 H2로 해주면 되겠죠. 핫 뉴스. 그 다음 UL 리스트. 이게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인데 이 더미 텍스트를 불러오는 곳은요. 좀 유명한 사이트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lipsum.com. 우리가 실제 글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특히 긴 글이 필요할 때는 더미 텍스트를 집어넣거든요. 여기에 각 나라 언어별로 누르시면 그 언어로 제공하는 더미 텍스트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몇 개 복사해다 붙여 넣은 거예요. 저는 li에 이걸 하나 넣고 좌우로 길어지니까 옵션 Z를 이용해서 줄바꿈 처리를 해줄게요. 일단 두 번째 텍스트에는 이런 글을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한 뉴스가 그냥 반복되는 거죠. 얘를 통째로 옵션 시프트 복사하셔서 이렇게 이것만 popular articles 이렇게 넣어주실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카피라이트이 들어가게 되는데 카피라이트를 넣어줄 때 일단 p 태그로 그냥 넣어줄게요. p 태그 카피라이트 하고 여기에 C 하고 동그라미 있는 거 있죠? 이거는 end copy 세미콜론으로 치시면 되고 그 다음 제 이름을 넣었고요. 온라이트 리절트 라고 넣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 EJ라는 것만 노란색으로 했네. 그러면 CSS가 여기에서 EJ만 골라서 디자인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얘한테 어떤 태그가 마크업 되어 있어야지만 얘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누가 봐도 이 저작권은 여기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정보를 나타내는 거니까 스트롱 태그를 사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크업은 끝났어요. 되게 간단하죠. 되게 간단한 사이트니까. 자, 그럼 이것까지가 끝이고 만약에 한 뉴스를 클릭해서 어디론가 이동하게 하겠다. 그럼 여기 A 태그로 감싸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그냥 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얘가 지금 오른쪽에 있어요. 그 얘기는 이 A 태그 4개를 묶어서 오른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필요한 마크업은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이제 디자인을 하려고 CSS를 하려고 보니 마크업이 추가적인 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네를 하나로 묶어 놓는 거죠. 일단 div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div밖에 없으니까 div로 하시면 돼요. div 태그가 이 안에 있는 걸 모두 감쌌기 때문에 탭키를 눌러서 들여쓰기를 해주시는 게 보기에 좋죠.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요것들 요 한뉴스하고 UL 태그 얘네는 그냥 딱 봐도 뭔가 어떠한 요만한 네모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얘네는 그냥 중앙 정렬된 거예요. 얘네 3개는. 근데 얘만 박스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H2UL 또 H2UL
요 네 개를 하나의 태그로 또 묶어주고 싶어서 한번 묶어볼게요. 또 div를 사용하겠죠? h2부터 밑에 있는 ul까지 얘를 일단 들여쓰기 탭키 눌러주시고 얘도 탭키, 그 다음 마지막에 div를 넣어줬어요. 자, 그러면은 마크업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일단 CSS를 시작해 볼게요. CSS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HTML과,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타일이란 태그를 넣어서 이제부터 내가 여기에 CSS를 넣겠다라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뭘 먼저 넣을 거냐면 배경색을 좀 먼저 넣어 볼게요. 바디에, 바디 태그는 이 문서, 가장 큰 태그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좀 어두운 색으로 먼저, 우리가 아직 이미지를 넣을 줄 모르니까 배경색을 넣을 거다. 뭐 원하시는 컬러 중에 좀 가장 어두운 색을 골라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서 전체에 어두운 색이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 이 문서의 전체적으로 글씨색은 내가 흰색을 쓰겠다. 화이트. 그러면 이렇게 다 바뀌어요. 자, 근데 한 가지 컬러가 안 바뀌는 애가 있어요. A 태그죠. 이 A 태그는 기본적으로 파란색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브라우저에. 그리고 한 번 클릭한 애는 보라색으로 바뀌게 되어 있죠. 자주색으로.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먼저 잡아줘야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뭔진 모르겠지만 브라우저에서 HTML을 뭔가 정해놓은 게 있어요. 얘는 무슨 색, 얘는 밑줄, 그리고 여기도 보면 얘네 막 간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잡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리셋, 초기화를 시켜놓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좀 쉽게 갈게요. 아스테리스크 기호라고 하거든요. 숫자 8번에 있는 Shift 키 누르면 나오는 별표 표시, 얘는 전체 선택자예요. 전체 선택자는 우리가 여기다가 선택자를 바디를 쓰면 바디 태그를 지정하는 게 되는데, 요걸 쓰면 HTML 모든 태그들의 이 안에 있는 선언문을 적용시키겠다는 게 돼요. 거기에서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는데 마진, 바깥쪽 여백을 0을 주고 패딩, 안쪽 여백도 0을 주겠다 해서 모든 것의 여백을 없앨게요. 그럼 얘네가 모든 여백이 사라지고 따다다닥 붙어요. 그쵸? 그 다음 또 한 가지. A 태그가 나온다면 텍스트, 데코레이션, 밑줄에 대한 게 이미 들어있는데 없애겠다 하시고, 글자색은 뭘로 할 거냐? 글자색은 얘 부모가 가진 값을 상속받아라 라고 inherit이라고 보통 쓰는데, 이거는 일단은 그냥 뭐가 뭔지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부모라고 하면 이 A 태그의 부모는 div인데 그거의 또 조상은 body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위에서부터 어쨌든 글자색을 갖고 와서 써라 하는 건데, 가장 위에 있는 body가 흰색을 갖고 있으므로 A 태그는 흰색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리셋하는 부분도 일단 구경만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이제 CSS를 여기서부터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미지가 너무 크단 말이죠. 그쵸? 이미지가 너무 크기도 하고 얘를 오른쪽으로 좀 정렬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네가 div 태그에 묶여 있으니까 내가 div 태그에 내용을 정렬하는 거 텍스트 align이라고 해요. 얘를 오른쪽으로 주면 되겠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보면 오른쪽으로 정렬이 잘 됐어요. 근데 밑에 있는 애들도 다 우측 정렬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그러냐면 div 태그에 일괄적으로 줘서 그래요. 근데 이 문서에는 div 태그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둘 다 적용이 된 거죠. 그러면 div 태그는 맞는데 얘만 적용하고 싶다 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쵸? 자, 우리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요거는 여기서 끊고 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이 파일 그대로 두세요.